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보트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낚싯배나 아니면 컨테이너십 그리고 대형 크루즈처럼 산업적으로 사용되는 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고요. 개인이 레저용이나 취미용 혹은 여행을 목적으로 구매를 하거나 혹은 임대를 할 수 있는 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배를 크게 엔진이나 모터의 힘으로 가는 파워보트 혹은 모터보트와 바람의 힘으로 가는 세일링보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게요. 많은 사람들이 세일링보트는 엔진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주 작은 딩리 사이즈의 세일링보트가 아닌 이상 모든 세일링보트에는 엔진이나 모터가 있습니다. 저희 요트에도 엔진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볼보 펜타 엔진으로 각각 50마력의 엔진이 있습니다. 디젤, 경유로 가는 엔진이고요. 각각의 엔진에 300리터의 연료 탱크가 있습니다. 배는 모터보트와 세일링보트로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하지만 크기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가장 작은 배는 딩이라고 부릅니다. 2m에서 3m 정도 되는 보통 작은 배를 부르고요. 모터보트 같은 경우는 보통 인보드가 아닌 아웃보드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작은 배에다가 엄청나게 큰 엔진을 달고 바라바라바랑 날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속도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보트로 기록된 배는 Spirit of Australia라고, 제가 살고 있는 호주의 켄 와비가 1978년 10월 8일에 시속 511.15km로 지금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일링 딩이는 보통 올림픽 경기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세일링 딩이는 엔진이나 모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작은 세일링 딩이로 경기를 하는 것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저도 세일링 딩이 자격증을 땄는데 바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항해를 빠르게 공부하고 싶다면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다만 육체적으로 힘과 균형감과 그리고 밀접성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건강하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호주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세일링 딩리로 항해를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용어, 보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트는 보통 3m에서 10m 사이의 크기의 배를 일컫고요. 모터보트 같은 경우는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그 거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의 연료 탱크가 없기 때문에 오프쇼어가 아닌 온쇼어로 사용이 됩니다. 대부분. 또 여기서 용어 정리가 나오는데 온쇼어하고 오프쇼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온쇼어 같은 경우는 육지에서 가까운 거리고 오프쇼어 같은 경우는 육지에서 5에서 25마일 이상 떨어졌을 경우 오프쇼어라고 합니다. 저희 배는 온쇼어의 경우 24명까지 탑승이 가능하고요. 오프쇼어의 경우에 12명이 탑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상의 경우 9명 보트가 있는데요. 이 9명 보트는 각각 성인 6명이 탑승할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아무래도 온쇼어에서 비상사태가 났을 경우에는 육지에서 헬리콥터가 온다거나 혹은 주위의 배들이 구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온쇼어의 경우는 사람들이 더 많이 탈 수 있고 오프쇼어 같은 경우는 모든 비상을 대비해서 식량이나 그리고 구명 보트나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세일링 보트는 10m 이하여도 오프쇼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10m 이상 요트 사이즈로 넘어가야지 바닷가 오프쇼어 태평양을 건넌다거나 인도양을 건넌다거나 그런 일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호주에서 최연소 나이로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기록을 깬 제시카 왓슨의 배는 10m가 조금 넘었었는데 제시카 왓슨이 기록을 깨던 그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배가 6m가 조금 넘는 모노헐 레이싱 보트였는데 제시카 왓슨이 시드니에 들어온 날 저를 포함한 많은 항해사들이 자신의 배를 가지고 시드니 바닷가에 가서 제시카 왓슨을 마중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배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보트에는 모터보트, 세일링보트, 크기는 3m에서 10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여기서 또 텐더보트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하는데 텐더보트는 뭐냐면은
큰 배에 붙어서 같이 가는 보트로 요트급 사이즈의 배가 되면은 텐더보트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특히 모노헐 세일링 요트는 중심을 잡아주는 킬이 굉장히 깊게 내려가 있기 때문에 수심이 얕은 곳을 갈 때는 텐더보트가 아주 유용합니다. 나중에 카타마란과 모노헐의 차이점과 그 장단점에 대해서도 비디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텐더보트는 3.6m 길이고요. 엔진은 30마력 정도 됩니다. 배가 가볍고 작은데 비교적 엔진이 커서 초고속으로 가면은 엄청 빨라요. 그 다음 소개할 것은 요트. 혀를 조금 굴리자면 yacht. 우리가 보통 쓰는 이 yacht는 10m 이상 되는 배들을 요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터 요트와 세일링 요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요트 정도 넘어가면은 몇 박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생활을 해도 그렇게 크게 불편함이 없는 사이즈예요. 다만 모터 요트 같은 경우는 대서양을 건넌다거나 태평양을 건넌다거나 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배를 구입하실 때 나는 세일을 하지 않겠다, 그냥 나는 모터로만 가겠다 하시면은 이게 그 오션 크로스인지 꼭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슈퍼 요트. 슈퍼 요트는 사이즈가 35m 이상 60m까지 정도 되는 배를 일컬어서 슈퍼 요트라고 하는데요. 역시 파워 엔진으로 가는 파워 슈퍼 요트가 있고 바람으로 가는 세일링 슈퍼 요트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파워 엔진으로 가는 배 같은 경우도 오션 크로스가 가능해요. 그래서 태평양을 건넌다거나 인도양을 건널 수 있는 큰 사이즈의 연료 탱크가 있고요. 슈퍼 요트급으로 가면은 이제 일반 마리나에서 정박하는 것보다 슈퍼 요트 마리나에 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더 큰 거, 메가 요트. 메가 요트 같은 경우는 60m가 넘어가는 개인용 레저용 배는 메가 요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 배가 그렇게 60m까지 큰데 돛대가 있고 돛을 달아서 바람의 힘으로 가는 배가 세일링 배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예는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조스의 127m에 이르는 세일링 메가 요트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난번 동영상에서 파워보트가 더 비싸요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대체적으로 보트 사이즈에서는 엔진이나 모터로 가는 파워보트가 더 비싼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배의 몸체에 들어가는 제작 비용보다 엔진에 들어가는 비용이 배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라면을 끓여 먹는데 파나 김치를 넣으면은 싸지만은 거기에 뭐 송이버섯을 넣거나 아니면은 전복을 넣거나 혹은 트러플 버섯을 넣거나 이러면은 라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레저용으로 온쇼어에서 사용하는 보트 같은 경우는 파워보트가 더 비싼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레저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낚시를 가기 위해서 멀리 간다거나 혹은 수상 스키를 한다거나 아니면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어디 멀리 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로 사용되는 배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엔진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엔진이 아웃보드가 아니고 인보드 엔진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세일링 보트 같은 경우는 항해가 목적이기 때문에 바람의 힘을 많이 사용하니까 엔진이나 보트에 그렇게 크게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몸체가 작기 때문에 엔진이 차지하는 가격의 비율이 적어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뭐 세일링 보트나 아니면 요트 파워보트가 더 비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은 라군이나 썬리프 같이 항해용으로도 만들고 파워보트용으로도 만들고 둘 다 오션크로스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가격이 옵션이 같거나 아니면 배의 크기가 같았을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가격 비교가 어떻게 더 많이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링 보트랑 요트 보트랑 비교를 하자면은 일반 가지고 있는 파워보트에 추가적으로 세일링 보트에는 마스트나 리깅이나 돛이나 뭐 윈치나 여러 가지 이런 그 밧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일링 보트가 더 비쌉니다. 근데
뭐 그거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크기가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면은 세일링 보트가 훨씬 비싸다. 요거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명이 됐나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